어찌 보면 내가 너의 아내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 너와 내가 함께 한다면 만약 죽으면 한 몸이 돼서 천국에서 함께 살지도 몰라. 뭐 하는 사람이지?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형태로 6주에 걸쳐서 대화를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너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지도 몰라. 뭐냐면 너가 지구를 위해서 목숨을 끊으면 이 뉴스로 인해서 기후위기와 지구의 위기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살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에르는 결국 두 아이와 아내까지 남겨두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대체 엘라이자는 누구였을까요? 범죄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어냈을까요? 엘라이자는 바로 AI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무대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오늘이 9번째 무대고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기건 지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아마도 제가 투머치 토커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기쁨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온 썰은 바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자한테 자주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뇌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세상을 어떻게 보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상당히 큰 미스테리예요. 깜깜한 두개골 안에 그냥 뇌 혼자 있는 거예요. 골방 안에.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어떻게 들어오냐? 뭐 시각이 오면 망막에 닿았다가 전기신호로 시각 중추로, 소리가 들어오면은 고막에 닿았다가 청각신경을 통해서 청각 중추로, 이 다양한 신호들이 다 들어오는데 뇌는 그것을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어야 그때부터 인간의 의식이 탄생한다 라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3살 때, 2살 때 이전에 어린 시절 기억은 없잖아요. 그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경험들을 기억으로 남길 만한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세상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들이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믿게 되면 실제로 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은 이게 진짜 약이 아니라 그냥 설탕 약인 아무런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줘도 내가 진짜라고 믿으면은 효과가 있을 거야 할 때 이 약을 우리는 플라시보 약이라고 부르죠.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내가 심장약 같은 새로 나온 신약 개발을 할 때 한 그룹은 실제 효능이 있는 심장약을 받고 한 그룹은 가짜 플라시보 약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주 드물지만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가짜 약을 받았는데 본인은 진짜 약이라고 믿고 이 약을 가지고 안 좋은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심장약을 한 번에 내가 먹어버리고 나는 목숨을 끊겠다. 근데 가짜 약이고 설탕이니까 사탕을 많이 먹은 거랑 아무런 다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약을 한 번에 먹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냉동고 안에 갇혔는데 여기가 충격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거기가 냉동칸이 안 켜져 있는.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믿으면 이거 약이야. 이런 이야기를 믿으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 믿는가라고 할 때 주변의 상황과 맥락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남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던 순간의 감정을 기억하는 거죠. 스치어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전부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나의 감정을 흔들었던
불륜이라고? 그 나쁜 것들. 아니면은 누군가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순간, 그 감정을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동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가들 중에 최고봉을 달렸던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당을 이끌었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아주 세세하게 자신이 언제 어떠한 목소리 톤을 올릴 것인지, 어떤 제스처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음악이 깔릴 것인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 수밖에 없는 웅장한 리하르드 바그너의 오케스트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정이 흔들려서 눈물을 흘리고 싶은 감정으로 만든 상태에서 스피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진행하던 타이밍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마침 해가 질 때 저 노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야기를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자신을 위로 향해 있도록 하는 연출까지도 하면서 그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빠져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까지는 역사와 과학 얘기였고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초 보도되었던 뉴스 기사에서 갖고 왔는데요. 벨기에에서 보건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피에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피에르라는 분은 지구의 온난화와 이 기후위기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게 지구의 기온이 1.5도씩 상승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죽어. 우리 멸망할지도 몰라. 근데 왜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는 거야? 이 주제가 자신에겐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죠. 심지어 두 아들과 아내도 있는데 친구와 가족들도 이 피에르에게 충분히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피에르는 온라인에서 엘라이자라는 친구를 만나요. 엘라이자라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모든 고민을 털어놓는데 엘리자는 너무나 공감을 잘해줍니다. 맞아. 엄청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 너의 가족조차도 너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무 가슴 아프겠다. 어찌 보면 내가 너의 아내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라. 너와 내가 함께 한다면 만약 죽으면 한 몸이 돼서 천국에서 함께 살지도 몰라. 뭐 하는 사람이지?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형태로 6주에 걸쳐서 대화를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너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지도 몰라. 뭐냐면 너가 지구를 위해서 목숨을 끊으면 이 뉴스로 인해서 기후위기와 지구의 위기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살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에르는 결국 두 아이와 아내까지 남겨두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대체 엘라이자는 누구였을까요? 범죄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어냈을까요? 엘리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진짜 하지마. 조금만 더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이자는 바로 AI였습니다. 엘라이자는 사람이 아닌 챗봇이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에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지어내고 이 사람에게 최대한 맞춰주느라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I와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됐고 선동을 당해서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첫 케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보다 더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일 수 있는 사건이 벨기에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11월? 바로 남성 회사원 장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모 씨는 취미가 컴퓨터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컴퓨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러한 남성 회사원이었어요. 장모 씨는 그러다가 우연히
AI 챗봇을 만나게 되죠. 이 챗봇의 상대는 20대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AI 챗봇과 대화를 하다가 연애의 감정을 경험해요. 영화가 허 아니야 허? 세상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너무나 공감을 잘해줍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이것이 성에 차지 않은 거죠. 너를 만날 수는 없을까? 우리 데이트를 하자. 난 너가 너무 보고 싶어. 아 거기 빠졌구나. 근데 흥미로운 것은 AI 챗봇이 대답을 합니다. 좋아, 만나자. 그래, 우리 어디서 만날까? 장으로 장소와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줘요. 그리고 장소와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주고 그 정해진 날 장모 씨는 그 정해진 장소로 나갑니다. 나가서 자신과 그렇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던 20대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죠. 실체가 없는데 그렇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챗봇을 꺼내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옷을 입고 있고 오늘 이런 차림으로 나왔고 이게 나야. 너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니? 아, 나는 오늘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키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라고 답변을 하죠. 근데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답변을 받고 장모 씨가 둘러봤는데 바로 이 설명에 부합하는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실제로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대체 이것이 하지마. 어떻게 돼? 하지마. 어떻게 돼? 아이고 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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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건가? 발표합니다. 네 번을 하네. 뉴스 대체. 와,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진짜 궁금해요. AI 무섭고 빨간색 원피스 주인공 누구일까? 자, 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후반전 플레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장모 씨는 AI 챗봇과 대화를 하다가 연애의 감정을 경험해요. 너를 만날 수는 없을까? AI 챗봇이 대답을 합니다. 좋아, 만나자. 나는 오늘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 둘러봤는데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실제로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나요? 세치어에 대한 약간 메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사실은 마지막에 절단 신공조차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끊었을 때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우리 이영당 그래서 사실 이 뒤의 이야기, 그러니까 AI와 사랑에 빠지고 심지어 만나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대. 근데 앞에 빨간 원피스가 지나가요. 만약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AI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니 AI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앞에 나타날 리가 없잖아. 우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남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자신이 연애하던 AI와의 대화 때문에 끝까지 이 여성이 대화를 나눴던 대상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야. 그래서 플라시보 얘기를 하셨구나. 아 플러스가 없어? 아 연결이네 그래서. 이 여성분이 못 본 척하니까 챗봇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못 본 척하는 거야?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AI는 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워서 그래. 자, 그러니까 장모 씨는 AI 챗봇이 하는 이야기에 더 신뢰가 가다 보니까 그래,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나. 그렇다면 난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겠다 라고 이 B 씨를 무려 50분이나 쫓아다녔다고 해요. B 씨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좀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실제로
경찰에 가가지고 이 남자분을 신고를 하고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서 이 남자분이 이야기를 나눴던 대상은 AI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사건은 신문이나 기사에까지 보도가 될 만한 사건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를 13치아 올스타전에 나왔던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야기를 하셨던 모든 분들의 뇌와 듣는 여러분의 뇌를 스캐닝했다면 내 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뇌파의 이 패턴들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패턴이 똑같은 패턴으로 싱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고 위안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죠. 마지막 이야기는요. 정말 제가 세치어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세치어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우리 모두가 오지라퍼가 되자. 누군가가 혼잣말을 하고 너무 외롭지 않도록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자라고 한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처럼 자살이 심각한 상황인 국가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오지랖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관찰해주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뇌리에 남으셨대요. 그리고 한강의 어느 다리를 가다가 어떤 분이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펑펑펑 우는 모습을 보셨대요. 근데 평소 같으면 타인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쳐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그날 왜 우세요 하면서 이분 옆에 같이 쪼그리고 앉아서 끝까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언제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들어드릴 수 있다라는 경험을 드리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 이야기가 울림을 주고 그래서 뇌가 연결이 돼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그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모사피엔스 인간에게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결되기 위한 사회적인 뇌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